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과는 또 사뭇 다른 움직임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믿었던 쪽에서의 확실한 낙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좀 고민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프로의 시선 함께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오리드 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요, 외국인이 뭐 하고 있지를 좀 보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오늘 또한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좀 덜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일관되게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은 아닌 건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쪽도 있긴 한데 일단 시장 자체가 외국인이 자꾸 선물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단기 트레이딩장을 강요하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또 첫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 권영우 대표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 자체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어쨌거나 그동안에 그 선물 옵션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어떤 키로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반복하는 그 와중에서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풋옵션을 정리를 하고 반도체를 지금 현물을 매도한 상태에서 AI 쪽, 네이버 쪽으로 네이버나 이제 그 인공지능향 섹터나 아니면 그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이렇게 섹터가 좀 추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의 연속성 있고 패시브 자금 잘 들어오는 쪽이 어디예요? 그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굳이 꼽자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상승이 나왔었던 플리토를 제외하고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소형주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단보다는 소프트웨어단이 조금 더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쪽이네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그러면 저희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왜냐하면 외국인 순매수 탑10에 삼성전자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삼성전자는 지금 어떠한 위치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일단 SK하이닉스랑 같이 반도체 투탑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장중에 애플에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뭐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거다. 뭐 조정의 빌미가 되긴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이 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 좀 잘 버티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진짜 경영권 교체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본업은 아직인데 계속해서 어떠한 잘 되겠지라는 기대 심리 계속 반영을 해가고 있는 구간 맞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는 어떠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폭은 이제는 여기서는 제한이 될 것이다. 네네. 왜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박스권의 어떤 확인이다. 결국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어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삼성전자의 어떤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네.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고 결국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마도 순매수가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뭐 삼성전자 외국인이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하루에 뭐 한 3, 4천 원씩 뭐 며칠 산다거나 이 정도의 어떤 매수가 연속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를 산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판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겠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박스권 구간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게 되는 한 55,000원을 사이에 둔. 그러니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일단 뭐 박스권의 상단 근처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59,000원 돌파 시도하다가 거기서 일단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6만 원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그 외국인이 지금 뭐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에너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물론 홀딩도 중요하지만은 일부는 조금 트레이딩의 네.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홀딩과 트레이딩을 좀 그 병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훈 대표님께서 이전부터 5, 6만 원 사이 내에서의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언급 주셨는데 오늘 딱 58,900원 자리까지 봤죠. 예, 이 부분 확인해 봤고 그러면 권영호 대표님은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사실상 아까 전에 수급 이동이 좀 보여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반도체에겐 기회는 없다라고 보세요? 일단 이야기가 좀 많은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예. 뭐 하이닉스의 목표가 하향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둔화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향후에 있어질 어떤 그 악재를 전부 다 반영한 주가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와 그 엔비디아의 HBM 그 8단, 12단 이게 납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납품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이제 그때는 상승 모멘텀을 갖출 수 있을 거라 예.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나와줘야 논의거리도 더 풍성해지겠네요. 삼성전자는. 알겠습니다. 여전히 응원하고 있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12월입니다. 조속한 결과가 우리 시장에도 좀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아까 전에 또 소프트웨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쪽 네이버도 있고요. 셀바스 AI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긴 한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동근 대표님, 네. 그 국가에서도 일단 AI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4조 규모의 그 컴퓨팅 센터 만든다라고 했고 소프트웨어는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투자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뭘 기준으로 볼까? 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조금 그 우리가 얘기하는 AI 관련주들이 한 차례 붐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사실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쵸. 뭐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좀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모습들이 나왔었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빅테크들이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강세에 힘입어서의 어떤 주가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한 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흐름들에서 조금 소외가 됐다가 다시금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러한 지금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도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네이버의 저는 상승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계속해서 같이 봤는데 네. 이제는 약간 좀 둘이는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는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견조한 우상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대장주 뭔가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중소형주들의 탄력이 훨씬 더 큽니다만은 뭔가 앞에서 좀 상징적인 종목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바이오에 있어서 이전 상승 국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그 맥락에서의 어떤 네이버를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그 법안 통과라든가 또는 이제 그 여당에서의 어떤 강력한 그 AI와 관련돼 있는 정책의 어떤 이제 본격적인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는 업종 전체에는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에서 역시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이 아무래도 이제 머스크라는 쪽에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단순히 뭐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가 시장의 어떤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역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만은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신기술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머스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효율화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계속했던 키워드를 던지면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 됐든 또는 뭐 로봇이 됐든 뭐 자율주행차가 됐든 이런 쪽에서의 어떤 계속된 규제 완화 그리고 산업에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원동력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AI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AI라든가 또 자율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오늘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역시 이런 쪽에서 또 하나의 그 어떤 시장의 중심축을 형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주도 업종으로 등장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오늘의 분위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가요, 11월 들어서 하루 빼고 외국인이 다 샀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혹시 11월 들어서 계속 외국인이 산 종목 있으면 여러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엄청난데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고 이렇게까지 바닥에서 올라왔다라면 우리도 지금 구간은 안전지대로서 들어가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 주세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워낙 그 네이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 보유가 네,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 뭐 바닥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쪽에 네. 단가를 낮추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뭐 예, 해피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도 저는 뭐 그렇게 구간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바닥에서 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지만은 엄밀히 얘기했을 때 바닥에서 한 20%도 못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도 크게 가격적인 어떤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부터 이제 네이버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부터는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커머스 쪽이죠. 이제 뭔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커머스 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특히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 쪽에서의 어떤 네이버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뭐 네이버의 어떤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는 좀 올라온 측면은 있지만은 크게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담을 느낄 자리는 당연히 아니죠. 고점 대비 많이 좀 쉬었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에서 좀 더 긴 여유 있는 호흡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려 모드가 켜진 쪽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를 보니까요. 일단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전력 쪽도 보이고요. 원전 또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상 또 기관에서 빼고 있는 쪽도 보니까요. 오늘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할 얘기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항공우주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간 잘 나갔었던 쪽이에요. 대표님, 그 방산이랑 조선이랑 오늘 전력기기 조금씩 다 빠져요. 근데 각각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근데 공통점은 꾸준히 올랐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피로도가 강해진 거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네네네, 맞습니다. 일단 방산주나 뭐 그 조선주,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단기 차익 매물, 그러니까 단순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주의 오늘 하락을 이끌었던 그 주된 요인이 이스라엘이랑 이제 헤즈볼라가 휴전이 임박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국방 예산 삭감, 그리고 이런 발언들에 이어서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어떤 멘트가 머스크의 영향력이 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론에 대해서 오늘 제이션 시스템의 그 강세를 좀 유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투기 만드는 방산주들의 약세를 좀 이끌어냈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같은 조정에서 사실 이런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뭐 종전이 아직 그 형성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국제적인 그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대한 그 우려감, 위기감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방산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조정일 뿐이니까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는 그렇죠. 그럼 조선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면 즉시 LNG 수출 승인하고 원유 수출 확대할 거다. 막 올랐잖아요. 1승 막 올랐다가 뭐 본행제 막 올랐다가 변동을 막 보였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조선주만큼은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조선주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1, 2주일 동안 굉장히 빠르게 올랐잖아요. 네. 빠르게 오른 거에 대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한 것일 뿐이지 이것에 대한 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쉴 때는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려의 영역 방산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이동근 대표님, 머스크 발언이 아까 전에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 그렇죠? 그 발언이 결국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눌려진 심리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때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근데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게 지금 알테오젠에서도 경험을 해봤어가지고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게 시장이 그렇게 밀고 나가면 시장이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 앵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그런 거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시장은 어떤 그 단기 트레이딩의 시장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시장에서 뭔가 핀트에 조금만 안 맞는 재료가 나오거나 뭔가 약간 그 악재가 좀 돌출이 되면은 그 악재의 영향력보다 몇십 배 정도의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이오가 그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이라든가 조선이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방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또 무슨 뭐 중동 분쟁이 좀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면은 방산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트럼프가 다시 이기 집권을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잘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남의 나라 신경 안 써요. 남의 나라 개입 안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서 우리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저기 전쟁 났다 큰일 났다. 우리가 좀 알아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어떤 다른 나라들의 스탠스, 뭐 특히 유럽이라든가 뭐 스탠스는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 나라의 그 어떤 그런 방위라든가 이런 쪽은 스스로 알아서 잘 챙겨야 되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런 쪽 방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뭐 전쟁이 끝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 어떤 그 정책의 변화 이런 쪽에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뭐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방산주들이 좀 흔들리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한 형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뭐 유도무기라든가 뭐 전차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세계에서 탑에 들어가는 수출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쪽에서 했던 수출의 증가세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방산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언제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방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저가 매수 좋은데 저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제발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지금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칼날이 무뎌지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았을 때부터 다시 보는 관점으로 그럼 지금은 잠시 저희 어떻게 또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보겠습니다. 방산에 있어서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다.
쪽으로 일단 보고요. 타이밍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볼까요? 외국인 순 매수에 에코프로 BM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기관이 사고 있는 쪽 보니까요. SK 이노베이션 확인되고 있네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정말 많은 호재인지 악재인지 많은 재료들이 껴 있습니다. 권 대표님, 그 2차 전지는 어떤 관점 갖고 계세요? 사실 저희 지금 5월부터 쭉 논의 나눴던 게 이거 수급 들어온 거 뭐냐, 이거 공매도 청산 뭐 어떤 거냐, 이게 어떤 걸로 흐름을 봐야 하는 거냐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됐고요, 머스크가 됐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빼고 보조금 다시 준대요.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의 재료는 뭐예요? 아무래도 이벤트성 매매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에코프로가 상승이 나왔었지만 윗꼬리 달고 지금 종가가 맞아요. 지금 거의 보합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전일 보니까 미장에서 리비안 주식이 13% 급등이 나왔었고 테슬라가 리비안이랑 이제 영업 침해, 그 기밀 침해 소송이 이제 4년 만에 합의를 봤다라는 어떤 이런 이벤트가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액 공제를 지속하겠다라는 언급이랑 또 노스볼트가 파산부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국내 배터리사들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반사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팩트만 놓고 보자면 아직 이 배터리사들의 공장 가동률도 지금 70%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재의 가격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리튬, 니켈 이런 쪽에서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리튬 가격은 누가 좌우하냐면 중국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경기가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좀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극재 쪽, 특히나 에코프로의 그 판가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회복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긍정적인 거는 탄산 리튬 가격이 전월 대비 그래도 10%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양극재 가격도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맞아요. 일단 메탈 가격이 올라가 주면 그때 얘기하자의 시선도 많았는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에서 끼를 좀 확인하게 합니다. 2차 전지 의견 들어봤고 저 이쪽도 궁금해요. 알테오젠이 지금 1위에 있어요. 30만 원을 지금 깨냐 지지를 하냐인데 30만 원 아까까지 지지를 했다가 지금 또 29만 9천 원, 29만 9,500원.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속이 타거든요. 왜냐하면 증권가에서도 그리고 알테오젠의 입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급락이 나올 만한 일은 아닐 수 있다를 언급해 줬음에도 주가는 V자 반등이나 뭐 그렇게 말아 올려 세우지는 못했어요. 심리인가요? 심리가 제일 크겠죠. 예. 역시 이제 그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거나 뭔가 추세가 좀 바뀌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그 경우에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많이 오른 종목들이에요. 많이 오른 업종들입니다. 결국 이미 오늘 올해 상승폭이 좀 컸던 업종들 중에서 뭔가 이제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제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그런 악재들이 나와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요번에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악재가 나왔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네. 라는 악재.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했는데, 이거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제청이 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표현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조금 이제 그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인물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꺾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수급의 영역입니다. 네. 이제는 그야말로 하락을 좀 부르는 지금 영역입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어떤 대표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렇게 뭔가 악재의 영향력이 극에 달할 때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지금은 약간은 비성적인 측면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까지도 지금 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아이템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업종 많이 맞아요. 오른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종목이라든가 업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또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뭐 신약과 관련된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재료와는 좀 상관이 없는 지금은 그러한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조금 이러한 그 하락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 일단 나와줘야 돼요. 이 바이오 이전에 제가 좀 그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것들이 전력기기 쪽이 그랬었죠. 사실 올해 많이 올랐다가 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잡으면 다시 반등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비슷한 거예요. 지금 바이오도 그래서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은 여기서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업의 가치를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술적으로 낙폭이 어느 정도 멎어진 후의 방향성을 보고 체킹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이동근 대표, 권영우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